자, 혹시 88, 89 쪽에서 잘 안 되던 거 이상한 거 있었을까? 자, 그럼 90 쪽에서 567번, 566번 필요하신 분? 567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567번. 자, 먼저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평균,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 분포 np를 따른다. 이항 분포 따른다. 이때 평균이 8. 그러면 기대값 x는 np로 구하게 되는데 주어진 녀석이 8이래요. 그 다음에 분산이 4.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np에다가 1-p를 곱해서 구할 수 있는 게 4라고 나타나 있었거든. 어이 깜짝이야. 그래서 주어진 녀석 같은 경우에는 np에다가 8을 대입하게 되면 1-p는 2분의 1이 돼버리니까 p는 2분의 1, 그 다음 n이라고 하는 녀석은 16이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낼 수 있게 돼버립니다. 이때 p x는 3. 이항 분포에서 특정한 횟수에 관한 확률을 물을 때는 얘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보라 그랬어. 그래서 이항 분포 np라고 하는 녀석은 내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확률을 가진 시행을 n번 진행한다. 그럼 16번 중에서 그 횟수가 3번이다.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진 횟수 3번, 일어나지 않는 거 2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 13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을 구할 때는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풀어줘야 되거든. 그런데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전체 n번 중에서 주어진 녀석이 3번, 4번과 같은 녀석은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용해서 손쉽게 구할 수 있지만 주어진 횟수라고 하는 녀석이 33번 이상이 되는 경우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녀석을 정규 분포로 근사화시킬 거고 근사화된 정규 분포를 표준화를 통해서 주어진 녀석의 확률값을 구한다라고 하는 개념 잡아주시면 될 거고요. 자, 16C3이라고 하는 녀석은 16, 15, 14라고 하는 녀석을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만들어 주시고 주어진 녀석은 2의 16제곱분의 1, 3, 5, 15, 2, 7 날리고 4개짜리 지워서 12개만 남기자. 그럼 얘는 2의 12제곱분의 7, 5, 35라고 하는 녀석으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할 수 있게 돼버린다. 568번. 자, 이 공장에서 생산한 장난감은 10개 중 1개의 비율로 불량품, 10개 중 1개의 비율로 불량품 밑줄 쳐주시고요. 내가 어떤 장난감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여태까지 경험상 10개 중에 1개가 불량품이래. 그럼 내가 하나의 장난감이 불량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얘가 불량품이 될 확률은 10분의 1.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장난감을 포장할 때 사용하는 상자는 50개 중 2개의 비율로 불량품이다. 여기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장난감을 상자에 담아서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할 건데
그 상자 자체가 불량품이 될 확률은 50개 중에서 2개의 비율로 불량품이 돼버린대. 그럼 상자는 25분의 1의 확률로 불량품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장난감이 불량품일 확률은 10분의 1. 상자가 불량품일 확률은 25분의 1. 이때 장난감 한 개를 한 상자에 넣어 포장한 500개의 상품 중 장난감과 상자가 모두 불량품이 아닌 상품의 개수, 밑줄 쳐줄게요. 장난감과 상자가 모두 불량품이 아닌 상품의 개수. 장난감과 상자가 모두 불량품이 아니다. 장난감과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우유 의유 의야. 장난감과 상자가 모두 불량품이 아니라는 얘기는 장난감도 제대로 된 제품이 되는 거고 상자도 제대로 된 제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568번에서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장난감도 불량이 아니고 상자도 불량이 아닌 개수야. 몇 개 중에서? 500개 중에서. 오케이? 그러면 장난감도 불량이 아니고 상자도 불량이 아니다. 몇 개 중에서? 500개 중에서. 이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 분포를 따를 거고 나는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500개 중에 몇 개인지 필요한 거야. 장난감도 불량이 아니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장난감이 불량이 아니고 상자도 불량이 아니다라고 하는 녀석으로 그 한 개의 상자가 장난감도 불량이 아니고 상자도 불량이 아닌 걸 판단할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이때 확률 변수, 뭐야 이거. 그럼 기대값 500개야. 그때 확률 곱해야 돼. 10분의 9 곱하기 25분의 24 250 뿅 2. 그럼 48 곱하기 18 하면 되는 거네. 48 곱하기 18. 이게 제일 어렵다. 48 곱하기 9 하자. 98 72 94 36. 이게 그 기대값이 되는 거잖아. 결국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500개의 상자 중에서, 포장된 상자 중에서 432개는 팔아도 욕 안 먹는다는 얘기인 거거든. 이해돼? 그래서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expectation EX 플러스 1. 어떤 변형된 변수에 대한 기대값은 2배의 2x 더하기 1, 432에다가 2배를 하면 860, 4에다 1 더했으니까 5라고 하는 녀석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답이 돼버린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확률 변수 파악하는 거 조금만 더 신경 쓰자. 자, 569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다. 이때 어느 고등학교 학생의 키는 평균이 165,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그러면 569번 같은 경우에서는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얘는 짜잔 평균이 165가 돼버리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 P, X라고 하는 녀석이 뭐보다 153 이상일 확률을 찾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다? 표준화 P, Z라고 하는 녀석이 153에서 165를 뺄 거야. 3에서 165를 뺄 거야. 그럼 마이너스 10이네. 그럼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평균은 0이라고 잡았고 표준 편차가 마이너스 1과 표준 편차가 1이 되는 경우는 니네들이 이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표의 값을 이상하게 줄 건데 니네들이 지금 이 그래프를 보고 나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표준화되기 전에 정규 분포표에서 가장 높은 값을 갖는 건 평균이야. 그리고 표준화된 값이 1이 되는 건 평균에다가 시그마만큼 더해진 거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 평균에다가 시그마만큼 더해진 걸 표준화시킬 땐 우리가 평균을 빼고 표준 편차라고 하는 녀석으로 나누어 줄 거기 때문에 얘가 1이 돼 버린다고. 그러면 너네들은 지금 이 문제에서 n 플러스 시그마와 n 플러스 2 시그마와 n 플러스 3 시그마라고 하는 각각의 위치가 결국 1, 2, 3을 나타낸다. 표준화 시켜버리면. 그 다음 n 마이너스 시그마와 n 마이너스 2 시그마와 n 마이너스 3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들이 각각 표준화된 점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찾기 때문에 주어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0.5의 값과 요 왼쪽에 있는 녀석의 넓이를 찾아야 줘야 되는데 전체가 0.9974로 나타나 있죠. 어디서부터? m-3 시그마에서부터 m 플러스 3 시그마까지의 확률값이 0.9974로 주어져 있으니까 m-3 시그마에서 0까지의 값은 요 녀석의 절반. 그래서 0.4987이 되면서 주어진 녀석의 확률은 0.9987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읽어주시면 되고 전체 확률은 99.87%.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569번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앞으로 569번 문제와 같이 니네들한테 m 그 다음 m 플러스 시그마 그 다음 m 플러스 2 시그마 그 다음 m 플러스 3 시그마처럼 나타나게 되면 이와 같은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는 얘가 0, 1, 2, 3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읽어주실 거야. 따로 뭐 주어진 녀석 표준화 시킨다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앞에서도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n 플러스 시그마, n 플러스 2 시그마, n 플러스 3 시그마. 그럼 1, 2, 3. n 플러스 1.5 시그마, 1.5. n 플러스 2.5 시그마, 2.5. 라고 하는 녀석으로 시그마 앞에 있는 계수라고 하는 녀석이 표준화된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 변수가 된다라는 생각으로 주어진 표 읽어줄 거야. 알았지? 그렇게 해서 표 읽어주시면 되고요. 다음 자, 570번.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의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고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 다음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똑같다고 합니다. 그때 m 더하기 시그마라고 하는 녀석을 찾아달래요. 자, 그럼 570번 봅시다. 확률 변수 x가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n은 평균
시그마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자, 그리고 나서 P X라고 하는 녀석이 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 P X라고 하는 녀석이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모두 다 0.3이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때 m 더하기 시그마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정규 분포 표를 그릴게. 평균을 기준으로 왼쪽은 0.5야. 오른쪽도 0.5고. 그런데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하는 녀석이 0.3이래.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3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런 데 위치할 수는 없잖아. 그치?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이 3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3이래. 그 얘기는 3이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는 이쯤에 위치를 할 거고 요 녀석의 넓이는 0.3이라는 확률을 가질 거야. 그러면 3보다 크거나 같고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도 0.3인 거잖아. 그럼 3보다 크거나 같고 평균까지의 넓이라고 하는 녀석은 반드시 뭐여야 돼? 짠, 짠, 짠. 요 녀석의 넓이는 0.2여야 돼. 그런데 80까지가 0.3이라는 얘기는 80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쯤 어딘가에 놓여 있는 상태에서 0.1이라는 확률만큼이 돼버리겠네. 표준 정규 분포표, 확률 분포표라고 하는 녀석에서 3과 80이라고 하는 녀석은 이런 식으로 위치하고 있을 거야. 자, 그리고 나서 밑에 걸 볼 거야. 단, Z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일 때 0에서부터 0.25까지의 확률이 얼마래요? 0.1이죠. 0에서부터 주어진 녀석이 표준화가 된다. 평균이라고 하는 녀석이 0이 돼버린다. 그럼 0에서 0.25까지의 확률이 0.1이래. 0.1? 80인데? 그럼 내가 80이라고 하는 녀석을 평균으로 나누고, 평균만큼 빼고, 시그마로 나눈 게 0.25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돼? 표준화 시켜버리게 되면 결국은 80을 표준화시키면 얘가 0.25가 되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조건 뭘로 주어졌어? 0에서부터 0.52까지일 확률이 0.2래. 그럼 내가 0에서부터 0.2가 되도록 하는 놈이 0.52가 되는데, 어라? 3에서부터 평균까지도 똑같이 0.2로 주어져 있잖아. 우리가 표준화 시킨다라고 하면 평균에 해당하는 표준화 점수는 0이야. 그러면 3에서부터 평균까지의 확률이 0.2라는 얘기는 주어진 3이라고 하는 녀석을 내가 표준화를 시켜버리게 되면 이 녀석의 값은 마이너스 0.52가 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80-m이라고 하는 녀석은 0.25 시그마. 그 다음 3-m이라고 하는 녀석은 마이너스 0.52 시그마. 두 식을 빼주면 77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라라라 0.77 시그마. 따라서 시그마는 100. 뭐를 왜 크냐? 그럼 평균은 100 집어넣게 되면 80 마이너스 m이라고 하는 녀석이 25가 돼버리니까 평균은 55. 이해돼요? 니네들이 이 표준 정규 분포표 문제나 정규 분포 관련된 문제들 같은 경우 보실 때는 단이라고 하는 녀석에 나타나 있는 주어진 조건들을 조금 잘 봐. 오케이?
로그 문제에서 단 로그 몇 점 몇 나오게 되면 주어진 문제 상황에서 우리는 그 값들이 나타나는 로그를 이용해서 접근을 했지. 그거하고 똑같은 관점으로 이 정규 분포 문제, 표준화 문제들을 조금 봐주시면 실마리가 쉽게 잡히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571번으로 가볼게요. 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의 눈이 나오면 3점을 얻고, 자, 571번 뭔가 내용이 복잡해진다. 그러면 내가 3점을 얻을 확률은 짝수의 눈이 나오면 되니까 2분의 1이라는 확률을 가진 사건이 벌어지면 되고, 홀수의 눈이 나오면 2점을 잃는다고 한다. 그럼 내가 홀수의 눈이 나오면 2점을 잃어. 자, 0점에서 시작하여 한 개의 주사위를 100번 던진 후, 주사위를 100번 던졌어. 그치? 이때 점수가 100점 이상일 확률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는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주어진 점수라고 해봅시다. 100번 던졌어. 그럼 100번 던진 횟수가 점수가 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확률 변수를 두 개로 설정할 수 있어야 돼. 첫 번째, 내가 주어진 게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점수를 x라고 하면 주어진 게임에서 내가 점수를 얻으려면 3점을 얻거나 2점을 잃어야 되거든. 3점을 얻거나 2점을 잃는다는 얘기는 주사위를 100번 던지는 시행 중에서 짝수가 몇 번 나오고 홀수가 몇 번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y라고 하는 녀석을 이항 분포를 따르는 어떤 확률 변수로 보고 이 y를 100번 중에서 짝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라고 설정을 할게. 자, y는 100번 중 짝수가 나오는 횟수가 돼버리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x라고 하는 녀석을 얻을 수 있는 점수라고 얘기를 했어. 내가 얻을 수 있는 점수 x라고 하는 녀석은 y번 짝수가 나왔기 때문에 점수는 3 곱하기 y. 그리고 2점을 잃을 건데 이때는 100번 중에서 짝수가 나온 횟수만큼을 빼면 나머지는 홀수가 나온 횟수가 돼버리니까 우리가 얻는 점수라고 하는 녀석은 100번 중에 짝수가 나오는 횟수에다가 5배를 한 다음 200을 빼주면 돼.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문제 자체에서 뭘 찾을 거냐면 우리가 점수가 100점 이상일 확률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 x라고 하는 녀석이 5y-200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때 얻은 점수가 100점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5y라고 하는 녀석은 30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y라고 하는 녀석은 60 이상이었으면 좋겠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버리느냐? 내가 짝수라고 하는 녀석을 100번 중에서 60번 이상 나와야 주어진 게임에서 100점 이상의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확률은 y가 60번 이상일 확률을 찾아야 된다.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60번 이상 나올 확률은 100시 60, 100시 61, 100시 62, 100시 63, 100시 100 이라고 하는 독립시행의 확률로 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어진 녀석의 기대값 둘이 곱할까요? 50 분산 20
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이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녀석으로 근사화 시켜줍니다. 그러면 나왔으니까 표준화 시켜야지. 그래서 PZ라고 하는 녀석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라는 녀석으로 나타내 주면 되고, 주어진 녀석에서는 분명히 2라고 하는 녀석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규 분포 표에서 0일 때, 2일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필요해요. 0에서 2까지의 확률은 0.48이에요.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02가 돼버려요.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건 두 번째 0.02라고 찾아주시면 된다. 571번 문제 같은 게 조금 어려워. 확률 변수 두 개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분명히 하나는 이항 분포를 따르는 놈이 돼버릴 거고, 그 이항 분포 따르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확률 변수 하나를 더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하고 헷갈린 부분들이 생길 텐데, 익숙해지면 그냥 아이고 이러면 되겠다 하고서는 넘어가는 문제 패턴들이 돼버릴 거예요. 자, 572번.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응시자들의 점수는 평균 65점, 표준 편차가 5점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응시자들의 점수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65가 돼버린다. 표준 편차 5의 제곱으로 나타난다. 정규 분포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냥 표기하는 건 당연한 부분들인 거고,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합격한다고 한다. 합격할 확률을 찾으면 점수가 75점 이상이어야 돼. 이때 2,500명을 임의로 택할 때 합격자가 57명 이상일 확률. 2,500명을 임의로 택한대. 그럼 어느 자격증 시험에서 75점 이상이면 합격을 하는데, 이 자격증 시험을 본 사람 가운데 2,500명을 택하는 거야. 합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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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묻는 짓을 몇 번 하겠다는 거야? 2,500번 하겠다는 거야. 2,500번 하겠다는 거야. 2,500번, 2,500번, 2,500번. 그런데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손 드는 사람이 몇 명 이상? 57명 이상. 그러면 앞에 있는 문제하고 조금 구분 지어 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앞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녀석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찾았어. 그런데 여기서는 한 가지가 더 있어. 뭐? 2,500명을 가지고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를 물을 거야. 합격했다? 안 했다. 그치? 그러면 주어진 녀석에서 먼저 찾아줘야 되는 건 뭐냐? 주어진 놈을 표준화 시켜버리자. 그럼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그럼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앞에 거하고 똑같은 거니까 합격할 확률은 0.02래요. 합격했어요? 합격했어요. 0.02.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0.98. 합격했어요? 0.02. 합격했어요? 0.98. 그 짓을 몇 번 하겠다? 2,500번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2,500명 중에서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었을 때 합격자의 수라고 하는 녀석이 나타나겠지. X는 합격자의 점수, 응시를 한 사람의 점수였어. 그럼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되는 건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녀석을 설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하는 녀석은 2,500명 가운데 합격한 사람의 인원수, 이항 분포를 따르는 녀석이라고 생각을 할 거고, 이때 주어진 녀석 우리는 인원수가 57명 이상의 확률을 찾을 거야.
2500C 57, 2500C 58, 2500C 59. 그쵸?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이용을 할 거냐?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화시켜버리자. 그래서 y의 기대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100분의 1을 곱하면 되니까 50. y의 분산이라고 하는 녀석은 50에다가 100분의 98을 곱하면 되니까 짠짠 7의 제곱. 그럼 이항 분포를 따르고 있던 합격자의 수라고 하는 녀석은 정규 분포 57의 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으로 바뀌게 될 거고, 확률 찾고 싶어. 합격자의 수가 57 이상인 거 찾고 싶어. 표준화 시켜버리게 되면 P, Z라고 하는 녀석이 1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0에서 1까지의 확률이 0.34. 그럼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0.16. 571번하고 572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이항분포하고 정규분포라고 하는 녀석을 모두 다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 패턴은 별표 쳐놓고 문제 푸는 과정을 조금 잘 봐잉. 오케이? 얘는 이항분포 가지고 특정한 녀석 찾아서 근사화시킨 다음에 표준화. 얘 같은 경우는 정규분포로 이항분포의 확률 찾고 근사화시킨 다음에 표준화. 오케이? 요 두 가지 변수 나타나는 부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부분들이 돼버릴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또 이상한 거 마음에 안 드는 거? 질문하고 싶은 거 있었을까? 566번? 자, 566번. 어떤 여론조사 기관의 전화조사 대상자의 응답률은 25%라 한다. 응답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론조사 회사에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했어. 그랬더니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무슨 여론조사입니다. 뚜뚜뚜뚜 응답 안 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아, 네.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 저희가 뭐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사장님 시간 괜찮으시오? 뚜뚜뚜뚜 응답 안 한다는 얘기죠. 그쵸? 말 그대로 응답률이 25%라는 얘기는 우리가 4명 정도한테 여론조사의 의향을 물어봤을 때 4명 중에 1명 정도가 4명 중에서 1명 정도가 그 여론조사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겠다는 얘기인 거야. 그걸 몇 명한테 하겠대? 4,800명한테 하겠대.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뚜뚜뚜뚜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아, 네. 해보세요. 4분의 1. 여론조사 기관입니다. 뚜뚜뚜뚜 4분의 3.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찾고 싶은 건 뭐냐면 전화 여론조사를 통해서 A명 이상이 응답할 확률이 99%. 이거 잘 읽어야 된다. 2,500명 중에서 A명 이상이 응답할 거야의 확률이 99%라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먼저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을 정하자. 확률 변수 x라고 하는 녀석은 이항 분포야. 몇 명 중에서 4,800명 중에서 응답한다? 안 한다? 응답할 확률 4분의 1. 맞아요? 그런데 A명 이상이 응답할 확률이 99%다. 내가 4,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의 수가 A명 이상일 확률이 0.99다. 요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이 이항분포로 나타나 있는 확률 분포를 정규분포로 근사화시킬 거야.
자, 기대값 1200. 분산 1200 곱하기 4분의 3. 33900. 우후. 30의 제곱. 그러면 주어진 응답자의 수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평균은 1200이 돼버릴 거고 표준 편차는 30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그때 나는 응답한 인원수가 A명 이상일 확률 뭐 할까?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 시켜버리면 표준화된 점수 A-1200이 3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0.99가 된대. 얘가 0.99라는 확률을 갖는다는 얘기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30분의 A-1200에 해당하는 녀석이 절반 나누어서 여기는 0.5, 여기는 0.49가 되면 되겠다. 0.49, 아이고 좋네. 2.5. 그런데 주어진 녀석은 0의 왼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5. 그러면 A-1200은 30에다가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5를 곱할 거야. 그러면 얘는 얼마냐? 마이너스 75가 돼버릴 거고 A라고 하는 녀석은 1125. 그래서 A의 값은 1125. 보면 그 단이라고 하는 조건으로 나타나 있는 표준 정규 분포의 확률값이라고 하는 녀석이 문제 푸는데 실마리가 된다니까. 그래서 어렵게 만드는 게 뭐야?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플러스 1.2 시그마, M 플러스 1.7 시그마. 시그마 앞에 있는 계수가 표준화된 점수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자. 오케이? 그 정도까지 봐주시면 될 거야. 됐냐? 또 이상한 거? 잠깐 쉬었다가 추정 갑시다. 아예 확률 통계 책도 없으신 분? 교재 없으신 분? 없지? 추정.